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어느 고을의 한 사또가 너무 무섭게 자기 고을을 다스렸습니다. 이 사또는 관아의 관원들이나 아전들 중 누구 하나 조금만 잘못해도 뺨을 후려갈겼고 백성들에게도 어찌나 가혹하게 벌을 내렸는지 관내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또라면 벌벌 떨다 못해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니 관의 아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의 육방이 돌아가면서 사또에게 뺨을 맞아대니 도무지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전 가운데 우두머리인 이방이 사또에게 불려갔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인가 싶어 사또 앞에 절하고 섰는데 사또 뒤에는 호방이 아침부터 혼이 났는지 얼굴이 벌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방이 속으로 생각했지요. 아이고 죽었구나. 아니나 다를까요? 사또가 이방의 뺨을 때려대면서 성을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방. 호방이 나보고 가렴 주고 하는 나쁜 관리라 하는데 대체 호방을 어찌 뽑아다 놓았길래 이런 무엄한 놈을 호방이라고. 사실 호방이 혼난 것은 쌀과 콩을 세금으로 거두었는데 올해는 흉년이라 예년처럼 세금을 거두었다가는 고을 백성들의 반발도 심하고 봄의 기근도 심해질 것이라고 사또에게 아뢰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방과 호방이 사또에게 호되게 혼이 나고 육방이 작청에 모였습니다. 아이고 아침 저녁으로 안심하기 어렵네 그려. 가슴을 펴고 겨우 숨을 쉬고 사니. 그러게 말이야. 서 있을 때도 살얼음을 밟는 듯하니 이게 어디 사는 건가? 근데 호방은 오늘은 왜 또 맞았는가? 아니 나는 그저 이 흉년에 세금을 예년처럼 걷는다 하기에 백성들의 반발이 심할까 걱정이라고 그 한마디 했는데 여지없이 사또께서 뺨을 갈기시니. 영문도 모르고 불려가서 뺨을 맞은 이방은 아까부터 부하가 치미는 것을 참다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는 사또 성품이 어떠한 줄 모르고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 나까지 뺨을 맞게 했단 말인가? 우리 사또는 일은 서툴게 하면서 형벌만 가혹하구려. 하루 일하는 것이 그대로 하루 잘못이 되고 있으니 참. 만약 이대로 몇 년이 지난다면 비단 우리만 결단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을이 거짓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니 참. 이러고서 어떻게 고을이 남아나겠는가? 그렇기는 하옵니다만 무슨 방법이 없으니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게 육방이 모여 한참을 고민하다 이방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님을 우리 고을에서 하루라도 빨리 쫓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자네들 내 말대로 한번 해보겠는가? 이방의 말에 모두들 귀가 쫑긋하여 달려들었습니다. 이방은 한참을 뜸을 들이다 누가 들으면 안 된다는 듯 조용히 소곤거렸지요. 사또 밑에서 잔심부름하는 아이가 있지 않은가? 그 녀석은 매일같이 사또에게 뺨을 맞아. 오늘도 관아의 담벼락 밑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보았네. 그렇게 시작한 이방의 계획을 다 들은 아전들은 낄낄거리며 어떤 사람은 무릎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허허, 역시 이방의 그 꾀가 아주 용하구먼. 그렇게 아전들은 무엇인가를 약속한 듯 왁자지껄 떠들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또가 아침 일찍 일어나 오전 중에 일을 마치고 마침 별다른 일이 없어 책을 보며 앉아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혼자 책을 읽고 있는 사또 앞으로 그 어린 통인 녀석이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사또가 책을 보다 무슨 일인가 하고 고개를 들어 통인 아이를 쳐다보니 그 녀석이 난데없이 손을 들어 아주 냅다 사또의 뺨을 후려갈겼지요. 영문도 모른 채 어린 통인 녀석에게 뺨을 맞은 사또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리둥절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뻔히 있는데 통인 아이가 반대편 뺨도 냅다 후려갈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 고성을 지르고 바닥을 내리치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놈이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이런 발칙한 놈을. 사또의 뺨을 내리갈긴 통인 아이는 화가 제대로 난 사또를 물끄러미보다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걔 누구 없느냐? 저런 발칙한 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감히 고을원의 뺨을 때리다니. 귀가 째지는 듯한 호령에 뛰어들어온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모두 멀뚱멀뚱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당장 그 어린 통인 녀석을 잡아오너라. 사또, 대체 무슨 일이시기에 그리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그 아이가 또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그러시는지요?
사또가 저렇게 화를 내는 꼴을 보니 그 통인 아이가 죽겠다 싶었는지 하인들은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데려오라면 데려올 것이지. 그놈이 내 뺨을 내리치고 도망갔으니 내 이렇게 화가 난 것이다. 어서 놈을 잡아오거라. 황당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사또의 뺨을 내리칠 수 있겠나요? 하인들 누구도 믿어지지 않아 사또의 명령을 받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은 사또는 다시 육방 아전들을 불러들여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전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입을 가리고 실실 웃으며 쑥덕거리는 게 아닌가요? 아무래도 사또께서 실성하신 것이 아닐까? 에이 아무렴. 어린 통인 녀석이 사또의 뺨을 칠 리가 있나? 이보게들, 아무래도 사또께서 노망이 나신 듯하이.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노망이라니. 사또는 속에서 분노가 복받치고 이내 참을 수 없는지 창문을 밀치고 책상을 박차버리더니 광증을 앓는 듯 고함을 지르며 야단을 쳐댔습니다.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영락없이 미친 사람이 틀림없었죠. 그 모습을 보고 뒤돌아 낄낄대는 아전들의 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또가 보기 좋게 당한 것이죠. 그러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얼른 사또의 식구들에게 달려가 부인과 그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손님도 와 계신데 일이 소란스럽게 구는 것이냐? 마님, 사또께서 갑자기 병환이 나셔서 가만 계시지 못하고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떠들고 돌아다니시니 이를 어찌합니까? 자칫 큰일이라도 날까 겁이 납니다. 방 안에 있던 아들과 다른 손님들도 황급히 나와 사또한테 달려갔죠. 아이고 영감, 이게 무슨 일이오? 동원에 이르러 보니 하인들의 말대로 사또는 손에 잡히는 물건을 모두 집어던지고 발로 문을 차는가 하면 발을 구르며 괴성을 지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또가 미친 것이 틀림없어 보였죠. 안 되겠다 싶었는지 사또의 아들들이 달려들어 사또를 말렸습니다. 이건 놓아라. 내 오늘 저놈들을 죄다 요절을 내고 말 것이야. 아버지, 제발 고정하십시오. 보는 눈이 많아 채통을 잃으실까 두렵습니다. 아들의 말에 진정한 사또는 이제야 누군가 자기 말을 듣겠다 싶었는지 그간 있었던 일을 죄다 일렀습니다. 그러나 어린 통인이 자기 뺨을 때린 일과 아전들이 명령을 어긴 일 등을 얘기하나 도무지 화가 가라앉지 않아 말의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데다 마음에 불이 일어서 눈이 벌겋게 뒤집히고 온몸이 땀해졌고 입에는 거품을 가득 물었습니다. 사또가 일이 횡설수설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 아들들이 보기에도 그 모습이 미친 병이 난 것임에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주변이 아전들도 아니라고 고개를 젓고 황당하다는 표정으로들 서 있으니 말이죠. 그래 아들 하나가 사또에게 가까이 가서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드셔서 고정하시지요. 통인 아이가 비록 모자라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망정 어찌 감히 고을 사또의 뺨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아침 찬 기운에 병환이 나신 듯하옵니다. 믿었던 아들마저 자기를 미친 사람 취급하다니 사또는 더욱 화가 치밀어 이제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희들 역시 저놈들과 한통 속이로구나.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아이고. 동원마당에 주저앉은 사또는 화를 내다 이제는 기진맥진하여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아들들이 사또를 들쳐업고 방으로 누웠지요. 그리곤 곧 고을의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하고 약을 써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그마저 거부하였지요. 도대체 내가 무슨 병이 있다고 약을 쓰려 하느냐. 아이고. 힘없이 약마저 거부한 사또는 조금 기운이 날 때마다 날뛰더니 이윽고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누웠지요. 아들들조차 사또가 미친 것으로 생각하는데 누가 사또의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오늘도 이러하고 내일도 그러하여 사또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진짜 미친 병이 들고 말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사또가 미쳤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고을은 물론 전라도 구석구석까지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라도 관찰사가 이 소문을 듣고 부하들에게 조사를 해보라 명하였지요. 고을에 조사 나온 전라도 가명의 관원들은 고을의 육방아전들을 제일 먼저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결과는 뻔한 일이었습니다. 전라도 가명의 관원들이 이를 전라도 관찰사에게 전하니 곧 고을 사또를 파직토록 하였지요. 사또는 할 수 없이 짐을 싸 식구들과 한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전라도 가명에 들러 관찰사 만나 뵙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래 전라도 관찰사가 사또를 안타까이 여겨 위로의 말을 건넸지요. 몸에 병이 있으시다더니 이제 좀 어떠시오? 제가 정말로 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올시다. 그때부터 사또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듯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통인아이에게 뺨을 맞은 이야기를 시작하려는데 전라도 관찰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그만하라는 듯 손을 저어 말을 막았습니다. 듣기에 광증이라시던데 병이 재발하는 것 같소. 서둘러 떠나셔서 몸조리나 잘하시오. 전라도 관찰사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자 사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물러나왔습니다. 천리길 한양의 집으로 돌아온 사또는 지난 일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여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그러다가도 참을 수 없는 마음에 그 일을 식구들 앞에서 꺼내는 날에는 어김없이 병이 재발하였다며 식구들이 의원을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 사또도 더 나이가 들고 지난 날 통인아이에게 뺨 맞은 일도 이제는 옛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또는 이제는 다시 말을 하더라도 식구들이 병이 도진 것으로 보지 않으리라 싶었는지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옛날 그 고을에 있을 때 통인에게 뺨을 맞은 일을 너희는 아직도 내가 미쳐서 헛소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느냐? 그 말에 여러 아들들은 깜짝 놀라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다 말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그 증세가 한참 괜찮더니 오늘 또다시 나타나는 것 같으니 이를 어찌하오. 어찌 그 병이 그리 쉽게 나을 수 있겠느냐. 이제는 기력도 점점 없으시니 언제 또 이렇게 아버지를 뵙고 이렇게 다정히 이야기하겠느냐. 사또는 그 말에 더 말을 꺼내기가 어렵겠다 생각하고는 껄껄 웃고 말았지요. 그 후로는 죽을 때까지 분을 품고서도 그 일을 털어놓지 못하였다 합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얻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식마저 믿으려 하지 않는다니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이 아니면 믿음을 얻으리라 생각하였는데 사또의 포악한 성정에 모두들 등을 돌리는 것을 보니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사람이 가진 인격과 성품에서 나오는 것인가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